예. 자, 이제 교재 136페이지. 자, 그거 보시면 136페이지 토지의 표시라는 법률 용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읽을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는 거.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형광펜을 준비하셔서 따로따로 밑줄을 쳐두십시오. 토지의 소재, 형광펜 그으시고, 지번 따로 그으시고, 지목 따로 그으시고,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6개를 따로따로 구분돼서 형광펜을 칠해 주십시오. 자,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법률용어로 토지의 표시. 자, 이제 여러분들 양식. 오늘 프린트 양식. 자, 양식 따라오십시오. 양식 손에 잡으셨으면은 자, 거기에다 이제 똑같은 걸 갖다 해나갈 겁니다. 토지대장 서식 양식 있죠. 그리고 고유번호 바로 밑에 왼쪽에 위에 부분 토지의 소재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택시장 지적소관청에다 생각하시고 거기다 메모하십시오. 직접 쓰십시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직접 한 번씩 써보시면 되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토지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빈칸에 자, 그 다음에 지번 이제 정해줘야겠죠? 예, 무조건 이제 수업할 때는 지번 10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10 이렇게 10, 그 빈칸에 10 아라비아 숫자로 쓰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축척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잠깐 냅두고 자, 소재 밑에 토지의 표시 4글자 법률 용어 찾으셨습니까? 눈으로 거기 안에 지목 돼 있죠? 지목엔 대 이렇게 쓰십시오. 한글로 대 지목 대 이렇게 대 쓰셨습니까? 자, 면적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끝에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그냥 쉽게 하죠. 120, 120. 요 제곱미터 바로 옆에 0, 2, 1 거꾸로 하셔야죠. 제곱미터 바로 옆에 칸서부터 거꾸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0, 2, 1 이렇게 쓰셔야겠죠. 120 쓰셨습니까? 그게 면적을 등록.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하다 여러분들이 평택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등록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다가 사유 이렇게 나와 있죠. 사유에다가는 그 가로에 그 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빈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5글자 메모 꼭 쓰셔야 돼요. 토지의 이동.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하나 칸이 이렇게 빈칸이 하나 여백이 더 있죠. 자, 일단 좀 많이 쓸 겁니다. 글씨 좀 작게 몇 개만 예로 맛배기로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등 이 정도만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등 이 정도만 메모하셨으면 그게 들어보시고 자, 그건 뭐냐면은 이 사유 옆에란에 지목 쓰는 데가 있었고 지목을 쓰는 데가 있었고 면적을 등록하는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목 면적이
바뀌는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목 면적이 바뀌는 사유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이동 사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이나 면적이 바뀌는 구체적인 사유는 이제 다음 주 정도 들어가겠네요. 들어갈 것이고 지목이나 면적이 바뀌는 사유를 이제 법률용어로 보면 이런 것들이 예가 있다는 겁니다.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제 공법에서 배운 이제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그런 것들이 다 토지의 이동, 지목이나 면적이 바뀌는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는 자 실무로 가시면 이제 법에서 이제 실무로 가시면 한 7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토지 이동 사유는. 근데 여러분들은 법전에 나와 있는 토지 이동 사유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 법전에 나와 있는 토지 이동 사유가 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8가지는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도시개발 사업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토지의 이동. 지목이나 면적이 바뀌면 그 지목이나 면적이 왜 바뀌었는지를 갖다가 적어 등록해 나가는 난을 법률용어로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우측에 토지의 표시 법률용어 눈 다시 이제 잡으시고 오른쪽에 소유자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소유자라는 보시면 자 이렇게 소유자라는 돼 있으면은 거기에서 중앙에 제일 큰 게 거기 뭐로 돼 있냐 주소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예. 아니 위치 찾는 거 위치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쓸 때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좌측에 주소 좌측에 2개로 구분되어 있죠.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 양식을. 변동 1, 변동 원인. 그 다음에 거기 들어보시겠다. 주소 우측에 상하로 등록번호 성명. 그럼 결국 자 보십시오. 이 소유자라는 법률용어 양식에 몇 개 사항을 기록하는지 개별적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가지 정보를 등록하는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정보란에 소유자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등록하는지 눈으로 셀 줄 아셔요. 소유자. 네. 자, 가볼게요. 소유자가 누구야? 성명. 소유자 성명 쓰는데 여기 있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소유자가 자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그럼 소유자 성명 위에 주민등록번호 쓰는 것이요.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이면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땅 주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땅 주인 국가일 수 있어요, 없어요? 평택시가 소유하는 땅 많을걸? 평택시도 땅 주인 있잖아. 그럼 땅 주인의 경기도 평택시 해놓고 땅 주인이 평택시인데 땅 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일 경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은 사람하고 그 사람의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의 명칭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갖다가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좌측에 요 보시고 소유자 변동 1, 변동 원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땅 주인이 바뀐 쉽게 이해하시면 되지. 땅 주인이 바뀐 날짜하고 땅 주인이 바뀐 사유. 매매, 계약, 연월일. 증여, 계약, 연월일. 상속, 피상속인 죽은 날짜. 그걸 갖다가 이제 등록해 나가는 게 주소 좌측에 소유자 변동일, 변동 원인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총 소유자에 관한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몇 가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변동일, 변동 원인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앞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등급 수정, 토지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자, 그 등급 수정, 토지 등급 자, 양식 이렇게 해놓고
등급 수정, 그 다음에 토지 등급 이렇게 돼 있죠.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개 묶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현재 등록 안 함. 현재 등록 안 함. 메모하셨으면 고개 들어보시고. 자, 요거는 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그 토지의 비옥도를 갖다가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비옥도를. 그러면 자, 그 토지가 쌀이 얼마나 생산되느냐 그 생산량을 갖다가 비옥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갖고 20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그 등급을 옛날에는 매기도록 돼 있었는데 그 등급 매기는 걸 현재는 한다 안 한다? 네, 9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있는 것은 그대로 95년까지 매겨놨던 것은 등록해놨던 것, 등급을 매겨놨던 것은 그대로 존치해 있다, 없애놨다. 95년까지 기록되어 있는 건 그대로 토지사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95년까지. 이해하시겠죠? 현재는 토지 등급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쭉 순위를 매겨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 연월일, 개별 공시지가 기준 일,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예.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에는 그 첫 번째 칸 있죠?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 옆에 빈칸 첫 번째. 예.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1일. 학개론에서 이제 배울 것이고, 감정평가에서. 예.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는 연 단위로 공시지가를 국가에서 정합니다. 그 해년에 언제를 기준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나중에 학교론에서 감정평가 파트 맨 나중에 할 것이고. 자, 그 다음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가격 얼마 매기는 거 아시겠죠? 그럼 뭐 가격 따라 안 매겨도 되고.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이제 할 줄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이 양식을 배우는 겁니다. 자꾸 이제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서부터 반복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이제 잠깐 매치 작업.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보시면은 136페이지에 토지 표시를 배우다가 지금 양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토지 표시.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토지 표시에서 지금 등록 작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형광펜 친구에서 뭐 등록 작업했냐? 소재 여러분들 등록 작업 해봤지 않습니까? 지번, 지목, 면적 등록했죠? 그럼 형광펜 2개 남아있는 게 있네. 뭐가 남았습니까? 좌표와 경계가 남아있죠? 이제 교재 같이요? 가시면 되지 뭐. 좌표와 경계는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아까 피셨던데 150페이지 150페이지 교재 150페이지. 자, 우리 교재도 고치죠 뭐. 우리 토지대장을 지금 비전동 10번 필지 토지로 했으니까는 지적도도 고치면 되지 뭐. 그래야 세트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배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50페이지 그 양식에 나와 있는 거, 자, 그림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폼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이렇게 교재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교체 보세요. 평택시 비전도 이렇게 고치면 되지. 그래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쉬우니까. 용인시 운학동을 평택시 비전동 이렇게 고치면 되죠. 뭐. 지우시고. 만들었습니까? 예, 평택시 비전동, 자, 지적도, 30장 중 3호 그대로 냅두시고, 축적 1200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거기서 축적이라는 거,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자, 축적 1200분의 1, 자, 1, 1200.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일단.
동그라미 쳐갖고 밑으로 화살표 끌어내리시고 뭔지를 이해하셔야지. 자, 메모하셨으면은 이 1이라는 숫자는 도면 안에 1cm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 1cm? 도면 안에 1cm. 그러면 요거 1200 이렇게 했죠? 딱 동그라미 그려서 요거는 실제 거리. 이제자가 아닌데. 실제 거리. 자, 요거에 따라 이제 나중에 요거 수능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이걸 이렇게 해놓게. 요거까지 메모하세요. 이 동그라미 친 위에다가 도상거리. 메모 다 하신 분은 이제 들을 준비, 들으셔야죠. 들을 준비.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있다면은 요 1이라는 숫자는 이 도면이 이 가로가 지적도의 현재 지금 실무 사용하는 규격은 법정 규격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실제 이 도면 캔트지, 폴리캔트지 이 가로 규격이 40cm입니다. 세로가 30cm입니다. 그러면 가로 40cm, 세로 30cm 지적도 이 규격 양식 종이 안에, 종이 네모 안에 요걸 선을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면 안에 요 1cm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축적 2라는 숫자는. 그러면 분모 자리에 나와 있는 숫자 1200은 실제 거리. 그럼 실제 몇 cm를? 1200cm를 도면 안에 몇 cm로? 1cm로 축소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읽을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도면은 실제 거리 몇 cm를? 1200cm를 갖다 축소시켜서 이 도면에 1cm로 줄이는 작업을 해서 도면을 그리는 작업, 도면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자, 여기 6000이라는, 요 자리 60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면 실제 거리 몇 cm를? 6000cm를 이 종이 안에 1cm로 축소시켜서 그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해 작업, 이거 메모 안 하셔도 돼. 이건 하지 마세요. 1200분의 1이고 이건 6000분의 1입니다. 분모가 똑같이 이제 분자는 다 1이겠죠. 무조건 축적 나오면은. 자, 그럼 분모가 이제 숫자가 다르겠죠. 그러면 이거 작은 숫자, 큰 숫자. 작은 숫자, 큰 숫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축척이 대축적이냐, 소축적이냐 이 법률 용어는 이제 시험에서 묻습니다. 이건 뭐 큰 축적 뭐 이렇게도 법률 용어 사용합니다. 이건 뭐 작은 축적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이거부터 이제 이해 작업. 자, 대축적, 큰 축적이라는 것은 정밀하다는 거. 정밀도가 높다는 거. 이 정밀도가 이쪽은 낮다는 거. 정밀도가 이제 낮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시험 지문에는 소축적, 작은 축적 이렇게 사용하고 정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갖다가 대축적, 큰 축적 이렇게 법률을 사용합니다. 이거 이제 변별 작업을 하셔야 뭐 이제 공부를 들어가지. 자, 이게 숫자가 큰 숫자가 정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적은 게 숫자가 항상 뭐한 게 적은 게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정밀도가 높다? 숫자가 작은 숫자가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 지적도 가장 보편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적은 얼마예요? 1200분의 1이 실무상 가장 지적도 축적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축적 그럼 얼마의 축적을 사용하는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축적 이제 7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 임야도 같은 경우 지적도는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임야도 같은 경우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 축적을 사용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수업할 거니까 따로 메모 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 지적도 축적이 더 정밀합니다. 네, 참고로.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30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30전 나와 있는 거. 30전. 이걸 지우시고 여기다 10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똑같이 맞춰야죠. 10대.
좀 이따가요. 예. 10대. 자, 그러면 10번지 필지 대 이렇게 하고 10번지 필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요거를 갖다가 경계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경계. 경계. 자, 경계 등록 작업 되셨으면은 경계 안에 그러면 지적도에도 경계선 안에 지번과 지목 등록 작업하죠? 예, 그러면 자, 소재는 지적도에 어디에다 등록 작업해 놨는지 보세요. 소재. 여기 위에 등록 작업해 놨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위에다 등록 작업해 놨죠? 예, 그리고 지번과 지목은 경계선 안에다가 등록 작업을 하고 있죠. 지적도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토지 표시 때문에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 작업하는데 자, 보시면 소재와 지번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대장 지적도에 다 있죠. 예, 그 다음에 지목 같은 경우 어디에 있느냐? 토지대장에 지목 등록했죠. 지역도 경계선에도 지목 등록했죠. 그다음에 면적은 어디에 등록 작업을 해놨죠? 토지대장. 지목 옆에 토지대장에 면적 등록 작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 등록하는데 하나가 딱 남아있네. 좌표라는 법률 용어 형광펜 그거 나머지 하나 남아있죠. 좌표를 이제 어디다 등록하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안 나와 있구나. 경계점 좌표 등록.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서식은 이제 1월달에 이제 본과정 들어갈 때 이건 지금 기초 용어를 배우는 입문서이기 때문에 본과정 내용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본과정 수업 시간에 그 나와 있는 프린트물에 이제 거기서 배울 거니까 이제 그건 신경 안 쓰셔야 되고 좌표라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교재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오셔서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 우리 이제 상단에 토지의 표시라는 법률 용어 배우셨죠? 그에 들어보세요. 그게 지적의 반입니다. 자, 지적 공부에 지금 우리 지적 공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자, 무엇을 등록 작업하는 걸 토지 표시라고 한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리고 좌표. 좌표만 안 봤죠? 좌표는 이제 이번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걸 등록 작업하는 걸 법률용어로 토지의 표시. 자, 법률용어 또 익히기. 그러면 등록 작업을 하는 자를 법률용어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지적소관청이라 한다? 지금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지적도라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것까지 배웠고. 그 다음 세 번째.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 작업하는 토지의 단위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필지 이렇게 하셔야지. 필지. 뭐마다 토지대장의 땅을 등록 작업, 지적도에 경계 그리는 등록 작업을 한다? 필지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를 법률용어로 필지라 한다. 요까지 이제 배우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36페이지 이제 다시. 자, 136페이지 5 지번 부여지역 하셨죠? 경계점 보게 들어보세요. 경계점 뭐 다음에 배우셔도 되고 경계점 요거 다시 복습. 지적도에 그려놓은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 경계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 경계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 선과 선이 지적도에 그려놓은 경계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을 법률용어로 이 지점을 법률용어로 경계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해 작업. 우리 좀 전에 지적도 양식이지 않습니까? 비전동 10번지 필지. 자, 오뎅 갑니다. 배운 지식이 본인들이 얼마나 습득을 했는지. 지적도에는 비전동 10번지 필지 경계점이 등록되어 있다. 이게 이제 공부를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의 이제 특징이 X로 갑니다. 신규 분들은 흡수력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흡수하기 때문에 그냥 본 그대로 여기 지금 해놓고 하는데 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오래 공부하시면 이게 잘못된 지식이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경계점 지적도 비전동 10번지 필지 지적도에는 비전동 10번지 필지 경계점이 등록되어 있다. 식규분들이 더 공부에 더 유리한 거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니까. 왜? 여기 있잖아요. 지적도에 경계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몇 개의 경계점이?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어 있느냐? 요 지점에 제가 아까 경도와 이도의 거리값을 갖다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경계점은 어디에 다 등록되는 지적도에도 등록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는 겁니다. 근데 지적도에는 그 경계점을 뭐로 이어서? 그렇지! 선으로 이어서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의 경도, 위도의 거리값을 수치. 아랍의 숫자는 이제 법전에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 값으로 표시해 놓은 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걸 범위로 토지 표시라 한다. 이걸 등록하는 자를 지적소관청이라 하는데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공배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는 필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에 136페이지 이제 맨 밑에 7 토지의 이동 찾으셨습니까? 자, 토지의 이동.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죠. 토지대항해식 할 때 사유. 토지의 이동이란 이 토지 이동 사유 옆에 뭐가 있었냐면 지목과 면적만. 그럼 뭐지? 지목과 면적을 처음 왜 등록했는지. 지목이 이제 이 땅의 지목이 바뀌어 나가면 요 밑에 바뀐 지목을 기록해 나가겠지. 면적도 이게 120제곱미터에서 바뀌면 바뀐 사유가 있겠죠.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등록되어 있냐면 토지의 이동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개별 사유를 여기다 우리 양식 아까 배울 때는 요거만 썼지 않습니까?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요 사유를 예시로 써놨죠. 자, 이제 교재 보죠. 자, 136페이지 7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 나가는데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자, 거기서 이제 형광펜 준비. 토지의 표시 형광펜. 토지의 표시 형광펜. 토지의 표시를 내서 토지의 표시 형광펜 치셨으면 그다음에 새로이 형광펜. 변경 형광펜. 말소 형광펜. 자, 메모하는 작업 다 되셨으면은 고개 들어보시고.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뭐 하는 거?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자, 이제 거기에다가는 자, 이제 요걸 하죠. 어차피 합격의 기준이 제 과목의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위에 제목에 토지의 이동 이렇게 7 제목이 붙었죠. 예, 그러면 위에다가 7 이렇게 있었고 메모. 메모하시고 고개 들어보시고 이 제목 위에다가 이렇게 그셔서 권리의 변동. 메모 다 하신 분은 이제 이해자가 뭐하고 뭐가 똑같은 법률 용어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 전혀 뭐 모르시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해도 모르실 텐데 이런 용어들 몰라. 이 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법률용어 뭐라 부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이 땅이 만들어지고 베끼고 없어지는 걸 법률용어 뭐라 부르고? 땅의 권리가 생기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걸. 그럼
그럼 이 첫째 시간에 30분 동안 한 게 큰 실무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이게 이 공부가 이 지적과 등기는 이해나가기 쉽다고. 이걸 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요? 어디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등기소에 등기소에. 요구하고 싶을 때는 등기하러 가는 것이고, 그럼 요구하고 싶을 때는 토지의 이동이라는 걸 하고 싶을 때는 시청 등록하러 가는 것이고. 그럼 보세요. 땅 주인이 땅을 팔아먹었다. 아까 연습 다시 연습. 땅 팔아먹었다. 땅 용도 바꾸고 싶다. 땅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싶다. 등록.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그건 땅을 뭐 한 겁니까? 토지개발 사업했다는 것. 이런 이제 공법에서 해보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 주택건설 사업했다. 그게 다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땅 소유권을 건드리는 권리를 변동시키러 가는 겁니까? 토지 이동하러 가는 겁니까? 저는 지금 왜 들었던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나 주택건설 사업, 공법에서 배우는 그 사업들은 땅을 갖다가 사망신고를 내고, 쉽게 얘기하면 땅을 새로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땅을 개발을 해서 성토북도 작업, 절토 작업을 해서 땅을 개발해서 땅을 처음 새로 만드는 거, 땅을 사망신고 내고 새로 출생신고하는 거. 땅을 새로 출생신고하는 땅을 있던 땅을 사망신고 내고 새로 출생신고 내는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완료하면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 완료하면은 땅을 종전의 땅을 사망신고 내고 땅을 성토북도 절토 작업을 해서 땅을 개발을 해서 땅을 새로 출생신고를 냈죠? 그럼 새로 출생신고하러 가야죠. 이게 뭐 하러 가는 거다? 토지 이동을 신청하러 이제 시군구청에 공사 완료하고 나서 가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이거 큰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권의 변동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거고, 재산권의 변동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 재산권의 객체에 해당하는 물건의 변동을, 물건의 변동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걸 이제 지적에서 이제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민법에서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 뭔지 감이 와닿겠으며? 감이 와닿으셔야 돼요. 소유권의 객체인 땅을 갖다가 새로 만들거나 그 땅의 용도를 바꾸는 땅을 건드는 거, 땅의 재산권이 아니라 땅을 건드는 작업을 법률용어로 토지. 그럼 땅을 건드는 것은 세 가지 용어가 있다 그랬죠? 새로 만드는 것도 건드는 거지, 바꾸는 것도 건드는 거지, 사망신고, 땅을 없애는 것도 건드는 거지. 그걸 법률용어로 토지의 이동.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재 보죠. 그러면 보기가 쉬워지지. 거기에 해당하는 거 구분 이렇게 해놨죠. 그럼 세로로 쭉 내려갈게요. 법률 큰 거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눈으로만 따라올 것. 거기 들어보세요. 그게 지금 뭐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지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지금 그 교재에서 열거했던 둘의 6개. 6개 있죠? 6개가 전부 다 아니면 맛배기다. 맛배기라니까 그게. 그게 한 70가지가 넘어요. 토지 등이 실무로 이제 하면은 70가지가 넘는데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럼 요 맛배기 나와 있는 몇 가지? 6가지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시험 범위는 10가지 정도 됩니다. 실제 얘기하면 법전에 한 10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법전에 나와 있는 건 다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거 구체적인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게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고.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큰 용어만 한번 읽어보죠. 신규 등록. 자, 보시면 눈으로 따라오기 여러분들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들어보시고 따로 밑줄 칠 거 없어요. 감만 이해하시기. 신규 등록은 땅 있던 거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건 토지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원래부터 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평택시장이 평택시 관할구역에 그 땅이 일제시대 지금까지
등록이 안 돼 있던 땅을 지금 처음 발견했거나,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신규 등록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바다는 토지입니까? 토지가 아닙니까? 바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토지라 하면 자, 이게 토지죠. 이거를 이제 한반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자, 이건 이제 섬, 한반도 및 부속 도서, 섬들이 이제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하는 이제 토지인데,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여쭙는 게 평택이 지금 여기 위치한다면은, 이렇게 위치한다면은, 자, 평택 전체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택 여기 바다고 이게 토지인데, 바다와 토지의 법적인 구분이 어디를 기준으로 법률적으로 바다와 토지를 구분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쭙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바다와 토지의 기준은 바다하고,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토지라는데 법적으로 어디가 토지고 어디가 바다인지 그 구분이 되는 경계선이 어딘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쭙는다는 거죠. 어딜까요? 네. 법적으로는 이제 학교로는 배울 것이죠. 배우셨죠? 들어갔는데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어제 했죠? 이거 그렇지, 했지. 김덕희 하셨을 텐데. 예. 바다하고 토지의 빈지 어제 했을 텐데 빈지. 빈지가 아니고. 자, 법적으로는 바다 토지 기준은 최대 만조입니다. 넘칠 만자죠. 바닷물 조자고. 그러면 물의 위치가 최대한으로 밀려 들어오는 지점을 갖다가 법률용어로 최대 만조위선이라고. 그럼 최대의 만조위선의 바깥은 법률적으로 무엇이고? 바다이고. 최대 만조위선 안쪽은 토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학개론에서는 그렇게 안 간다는 겁니다. 학개론에서는 이제 학문이죠. 그거는 법률이 아니라. 바다를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최대 만조위선이 이 지점이라면은, 자, 그럼 물이 이렇게 빠져 나가겠죠. 그럼 여기 이제 이만큼. 자,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여기 갯벌이나, 자, 이게 생기죠. 빈지, 뭐하러 가는데? 해수욕 하는데. 여름에 모래찜질 하는데. 그러면 만주위선 이 부분은, 자, 법적으로는 지금 빈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지적상으로는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빈지 다음서부터, 여기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개론상은 빈지는 법적으로 토지다, 토지가 아니다? 아니, 토지죠. 학개론상. 부동산, 앞에 부동산 제가 안 썼네. 부동산 학개론상은 학문에서 다루는 토지 개념으로, 여러분 바닷가 해수욕장, 쉽게 얘기하면 갯벌 얘기는 또 우리 바닷가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은 법적으로는 토지, 학개론에서 배우는 토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 공부에는 그 바닷가 그 해수욕장이 등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렇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빈지 다음 지점서부터 지적 공부에 토지대장에 지적도에 등록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이해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왔는데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왔었죠. 그러면 토지 이동은 지금 거기 봤던 신규 등록 때문에 왔었는데 136페이지 신규 등록 두 가지 상황밖에 있을 수가 없다. 거기 들어보시고, 종전에 지금 육지였던 부분이 신규 등록되는 경우는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땅을 처음 지금 이 시점에 찾아냈을 경우 신규 등록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전에 땅이 아니었던 부분을 지금 이제 갯벌이나 그런 부분 있죠?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는 거 아시겠죠?
방주에 쌓아서 공유수면 매립자가 종전에는 바다였던 부분을 공유수면 매립하면 토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로 처음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 땅을 출생신고하는 행위를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종전의 땅이었는데 못 찾아냈던 땅을 처음 찾아내서 등록하는 경우와 종전의 바다여서는 바다였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었는데 그걸 땅으로 만들어서 처음 신규 등록한 두 가지 상황밖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쓸 내용도 아니고 그냥 감으로 이해 나가는 겁니다. 시험 문제도 아니고. 자, 용어가 와닿아야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등록 전환.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요건 밑줄을 치셔야 돼요. 형용펜. 임야대장 및 임야도 이어서 밑줄. 임야대장 및 임야도 밑줄 치셨습니까? 자, 등록된 토지를 뒤에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밑줄 이어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 형광펜 치셨습니까? 옮겨 등록하는 것 고개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기초용어 할 때 뭐 항상 빠지지 않는 지문이었죠. 법령에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그걸 꼭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그럼 토지대장 지적되어 있는 땅을 갖다 임야대장, 임야도 쪽으로 거꾸로 등록 전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등록 전환에 들어갈 것이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일제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이유가 나옵니다. 법적인 이유가. 일본 원래부터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두 개로 출생신고가 됐어야 됐다. 하나로 출생신고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땅 등록 작업하는 걸. 땅 출생신고를 두 군데다가 출생신고하는 거다. 출생신고가 애당초 처음부터 일본 놈들이 잘못해놨다. 잘못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한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임야대장 땅을 갖다 땅을 그 다음서부터 건딘다 그러면 무조건 땅을 토지대장 쪽으로 다 옮기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법률용어는 무엇이다? 등록.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땅은 개발을 하면은 그대로 땅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땅은 건딘다. 땅을 건딘다. 건디는 게 어떤 게 건디는 거?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땅을 건디는 자기 땅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땅인데 자기 땅을 건들고 싶다. 용도 바꾸는 것도 건드리는 거고 집 짓는 것도 건드리는 땅 토지 개발한 임야에 등록된 땅을 개발하고 얻어서 개발하는 것도 건드리는 거죠. 개발하려면 무조건 이제 뭐해서 땅 옮겨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옮겨. 어디로 옮겨서? 그렇지. 그 작업을 법률용어로 뭐라 그런다?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등록 전환. 자, 그다음에 분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 이건 간단하죠. 갖고 있던 땅 법적인 소유권 하나인 땅을 갖다 내 앞으로 소유권을 두 개 이상으로 측량해서 나누는 작업을 법률용어로 분할이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용어. 자, 밑줄 칠 것도 없고 합병.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 이건 분할을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잠깐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갈게요. 실무이자 이건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거 날 때 자주 나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최상위 난이도 낼 때 자, 분할은 등록 작업입니다. 등록 작업은 뭐냐면은 분할 전에는 한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시청의 토지대장이 하나였었을 것이고 등기소의 등기부가 하나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분할 토지당 하나를 두 개 이상의 토지당으로 나눈 작업을 분할 등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소의 등기부도 하나로 된 등기부를 두 개 이상으로 등기부를 나눈 작업을 하겠죠. 그걸 법률용어로 분필 등기라고 하는 거면 시험에 최고 난이도로 날 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판례 얘기가 나는데 평상시 모의고사는 잘 안 낼 것이고 자. 토지대장은 분할 등록이 되었고 등기부도 두 개 이상으로 분필 등기가 되었으면 하자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각기 다른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니까 하자가 생기겠죠. 근데 하자가 생겼을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하자가 안 생겼을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가죠. 자 분할 집중해서 이제 들을 거.
분할 등록은 되었는데 토지대장 하나의 토지당을 이렇게 나누는 거 제가 2개 토지당 등기소에 등기부 분필 등기는 안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실무 소송이 걸려갖고 이제 시험 문제 판례까지 이제 올라가갖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 뭐는 되었는데? 등록은 되었는데 분필? 그럼 구청에 시청에 토지대장은 2개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등기부는 여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자, 시작. 집중. 토지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이걸 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시험 문제. 최상의 난이도. 다시 한번. 토지대장은 시청에 지금 현재 2개. 등기소의 등기부는 1개. 아직 등기부는 안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래갖고 소속이 났지. 땅이 하나, 2개. 5대 5인데 뭐 이게. 이거는 공부하신 분들이 신규 분들보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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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할 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이때서부터 땅은 법적으로 둔필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뭐 한 때부터? 분할 등록이 된 순간부터 법적으로 땅은 두필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분필 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더라도 매매계약서 이제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왜? 분할 등록이 되어 있으면 토지대장이 지번이 따로 매겨져 있으면 당연히 중개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쓸 수 있는 대상인 토지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돼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데 이제 나중에 등기를 못 내는 거는 이제 나중에. 왜? 등기라는 건 이제 매매계약서 쪽에서 이 토지를 갖다 팔아먹으려고 재산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 재산권 행사하려면 뭐 하지 아니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부 쪽으로 분필 등기하러 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법률적으로 분할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분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두필지 효과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합병합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개 인접한 땅을 갖고 있다가 하나의 땅으로 법적으로 만들려면은 토지대장 합병 등록하면 법적으로 하나의 땅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등기부까지 하나로 합친 순간에 한 필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뭐 한 순간? 합병 등록된 순간 법률적으로 한 필지로 인정해주고 그 합병 등록이 되면 비로소 이제 그 합병 등록된 땅 매매계약서를 중개사무실에서 중개계약서를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등기소에 하필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 등기하러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2개의 땅을 하나로 해갖고 팔아먹으려면 합병 등록했으면 합병 등록된 땅 토지땅을 갖고 매매계약서 썼죠? 그 합병 등록 땅을 넘겨주기 위해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필 등기하지 아니하면 하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아니하면 땅을 이전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등기하러 온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지목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옆에다가 하나 메모. 28종류. 28종류. 28종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봐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 143페이지. 143페이지. 143페이지 피셨으면은 자, 하단 부위에 도표가 나와 있죠? 도표 이제 볼게요. 지목이라고 용어 나와 있고 옆에 거 색깔처럼 코드 번호 이렇게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지목 나와 있는데 자, 세로로 밑으로 쭉 볼 거예요. 전, 답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눈 찾으셨습니까? 네. 못 찾으신 분 빨리 옆에 분 도움. 특히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분들하고 좀 같이 앉아주세요. 그래야지 찾아가기가 쉬우니까. 전, 답 눈으로 따라오세요. 과수원, 목장, 용지. 예,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목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목장, 용지냐는 누가 정해준다?
지적 소관청 이제 날아가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서부터 법률 용어를 배우니까 자꾸 법률 누가 지적 소관청이 그럼 지적 소관청이 지목을 갖다 정할 때 전으로 정할지 답으로 정할지 토지당의 과순으로 정할지 목장용지로 정할지는 뭐에 따라서 법률에 지금 이제 저와 함께 배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럴 때는 평택시장 지적소관청 너 전으로 등록해. 이 땅은 네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땅이 쓰이고 있는 때는 과순으로 등록해. 땅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때는 대로 등록해. 땅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때는 공장 용지로 등록. 그게 법전에 미리 규정이 돼 있다는. 그러면 평택시장이 그걸 지목을 정해준다고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 종류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지목 법정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쓰지 마세요. 네, 쓰는 거 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봤더니 그러면 제가 4가지만 읽었는데 쭉 눈으로 가시면은 자 눈으로 내려왔죠. 우측에 보시면 또 지목기나 있고 철도용지, 제방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밑으로 가서 잡종지까지 나와 있죠. 그럼 총 가지수가 거기에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메모하고 지금 읽는 28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 들어보시고 하나 우리나라 땅은 현재 약 3,500만 필지가 전국토 평택시가 아니라 전국토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약 대략. 그러면 땅의 용도는 몇 개입니까? 3,500만 개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땡. 땅은 3,500만 개라 하더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금 여기에 지금 법에 나온 28개 중에 어느 하나로 등록되어 있는 거지 3,500만 개 용도로 절대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목 법정주의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참고 아니지.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돼요. 그건 자, 그러면 요 28가지 정도는 이제 본교재는 여기 이제 오늘 저도 요 교재를 인문서 교재 오늘 받아봤는데 소개가 안 돼 있고 본 교재 나오면 이제 거기에 28가지 용도 구분하는 작업이 나와 있고 시험 문제 그럼 28가지 용도 구분하는 작업 시험 문제 나는지 안 하는지가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거죠? 네. 반드시 최소 안 났을 때는 한 문제 그냥 보통 나면 2문제 정신없는 출제위원이 들어가면 3문제 올해 3문제 너무 정신이 없는 출제위원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어디 허무하게 한 군데 집중해서 그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를 갖고 3문제 문제 3개를 지문 3개가 아니라 문제 3개를 독립적으로 내 시험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정신없는 시험관이 들어가서 3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지목 반드시 안 나도 몇 문제 이상? 3문제 이상이 아니라 정상인 시험 출제위원이 정상인분이 들어가면 한 문제 이거 말고 낼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한 문제. 네. 그럼 조금 정신없는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아예 정신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오래가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네. 그럼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단원이겠죠? 자 보여 들어보시죠. 공부하기는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 과정할 때마다 수업 시간에 한 번 읽고 집에 가서 한 번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 그것만 4번 반복하면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암기를 하시지 아니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부담 갖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누구든 읽으면 맞출 수 있는 형태로 냅니다. 그럼 참고로 여러분들 그러면 땅 봤으니까 토지 용도는 이제 3,000만 필지에 28가지 용도 등록된다 그랬습니다. 건물도 있잖아. 건물. 이 건물 뭘로 써야 돼? 이 건물 뭘로 써야 돼? 건축물의 용도는 고 교수님하고 배울 겁니다. 건축법에서 몇 가지냐 하면은 20. 그것도 얘기하지. 그 공법에 그것도 꼭 나나? 건축물 용도도? 꼭 나죠. 근데 그건 어려워요. 네. 그건 정말 많이 암기를 해야 돼. 이 땅의 용도는 암기를 안 해도 그냥 지문 읽으면 풀 수가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그렇지를 않아요. 정말 많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안 맞추는 분들이 더 많죠. 네. 건축물의 용도는 29종류입니다. 29종류. 토지 용도, 그건 갖고 공부를 시작하셔요.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가지? 토지 용도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줄 그건 알고 이제 하는 게 좋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증명서 떼어보면은
용도가 몇 가지? 28가지. 건축물 대장 증명서 띄워보면 몇 가지? 네, 그걸 알고 크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마무리 하나. 자, 마무리 136페이지 축적 변경. 토지 이동 맨 끝에 파트 축적 변경 찾으셨습니까? 자, 밑줄 준비. 지적도 밑줄. 지적도에 등록된 해서 지적도 밑줄. 형광펜. 자, 거기다 메모하십시오. 임야도 X. 임야도 X. 시험 문제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아예 시험 문제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임야도 X. 메모하셨습니까? 네.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적 형광펜. 을 큰 축적으로 해서 큰 축적 형광펜. 됐습니다.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 후에 들어보십시오. 큰 감만 가지실 것, 구체적인 얘기는 축적 변경 갖고도 1시간 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자, 축적 변경은 현재 지적도에는 아까 봤듯이 전 시간에 한 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러 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지적도에 딱 한 필지 그려놨으면 여러 필지 그려놨어요. 근데 그 지적도 이제 제 시간 축적 배워했죠. 6,000분의 1로 지적도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큰 축적, 작은 축적 용 말씀드렸죠. 6,000분의 1이면은 이거 그림 빡시게 정밀하게 그려놓은 건가? 대충 그려놓은 건가? 대충 그려놓은 거죠. 그럼 대충 그려놓으면은 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림을 관리하는 자는 평택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 땅이 거기 허구한 날 분할 들어오고 합병도 그 지역도에 있는 땅이 분할 들어오고 합병 들어오고 맨날 얘네들 민원 생기고 지적가에 맨날 찾아와. 편해요? 업무하기가 불편해요? 왜 민원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하지?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그 민원들 그 지적도에 있는 등록된 땅 주인들이 토지 뭐 건물 짓겠다 뭐 해야겠다 땅 합치겠다 해서 민원 들으니까 그림이 삐떡빼떡 뭐 합병 등록하다 뭐 하다 민원 받아다 보니까 현재 이 정밀도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장의 토지를 관리하기가 불편하여 요거를 새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 어떻게? 이쁘게가 큰 축적이지 뭐. 이쁘게 새로 그리는 측량을 해서 새로 그리는 작업을 법률을 뭐라고 부른다? 축적 변경이다 이렇게. 자, 오늘서부터 축적 변경은 그림, 현재 그림을 이쁘게 측량해서 새로 그려주는 작업을 법률로 뭐라 부른다? 이쁘게를 법률용어로 큰 축적. 이쁘게 새로 그리는 걸 뭐라 부른다? 큰 축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건 소유자가 내 땅 그림 좀 옆집 주인하고 맨날 여기가 여긴지 지금 헷갈리니까 이거 맨날 싸울 것 같아. 그림 좀 새로 좀 정밀하게 그려갖고 안 싸우게 좀 만들어줘. 소유자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냐면은 지적소관청인 평택시장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제도가 아니고 지적소관청 네가 관리하는 관할 지역 내 지적도에 땅 그림이 밑그림이 지금 옛날에 그려놔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민원인들 맨날 들으면 너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 불편하니까 그 지역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도의회 경기도지사한테도 한번 내 그림 좀 이거 밑그림 새로 그려서 승인 얻어서 그 지역의 지적도의 그림을 측량해서 새로 이쁘게 새로 그리는 작업을 법률용어 축적 변경.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날 때는 기초용어 날 때는 시험 문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가 납니다.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가 있죠. 순수한 그림. 그러면 어떤 그림만 축적 변경의 대상이 된다? 임야도 X, 임야도 X 했지 않습니까? 임야도는 절대 축적 변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지적도만 축적 변경의 대상이 된다는 걸 오늘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다음 시간 그 나머지 용어는 계속 이어서 반복할 거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